신문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한 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예정돼 있던 검찰 출석, 일단 본인도 불응하겠다고 애초부터 밝혔기 때문에 검찰 출석 대신에 광주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독재 정권 국민들이 심판한다. 온 사회 요직을 다 검찰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벌주고 누구의 잘못이 없느냐를 뒤지고 나만 살면 되고 너는 죽어라, 이런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키자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왜 이재명을 지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검찰 한화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요. 그런데요, 일부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임계점이 임계점을 넘으면 탈당 요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직도 7, 80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의 그 정확한 물증과 증거는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임계점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임계점이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당히 임해야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대원 의원님,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탈당 요구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임계점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노웅래 의원 얘기도 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내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사법적 문제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당에서는 뭐 그 방탄하긴 하지만 저렇게 그 물러나라는 얘기도 점점 많이 나오고 또 뭐 이른바 그 지지 조직이 이제 뭐 개딸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전 같았으면 아마 서초동에 가서 몰려가서 시위라도 할 법한데 뭐 한두 번 시도는 해봤습니다만 별로 효과도 없고, 그리고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기대하는 만큼의 투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광주로 간 거로 보는데, 광주에서의 그 호남 유권자 분들이 받아들이는, 호남 당원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 건지,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뭐 호남 분도 아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호남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했던 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일 텐데, 호남에서도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를 꼭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바짝 오르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다른 선택이 없고 검찰 수사를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받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 교수님, 이건 정색하고 얘기 아니지만 오늘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 동아일보의 기사 하나가 나와서 저희가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추석 때도 의원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가 의원회관 주소로 선물을 보냈다가 의원회관에서 이제 그 수령을 다 되지 않아서 이른바 굴비 수고령, 그 굴비들이 이제 쭉 쌓여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원회관 주소 대신 자택 주소를 알려달라고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한 모양인데, 이걸 두고 괜히 자택 주소 왜 알려달라고 하냐, 여러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에피소드죠. 우리가 과거에 기사를 쓰면 마루땡이라고 해서 아주 거기에 관련된 일화, 뒷얘기 비슷하게 전개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선물 보내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보좌진이라든가 실수가 있었을 때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가 당연히 의원들에게 보낼 것이고요. 예. 광주 열기 좀 전에 얘기하셨길래 말씀드린데, 저한테도 광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늘 그 현장에 가서 봤다라면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77.7% 정말 엄청난 그런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요. 예.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대 심리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국면들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시각들, 검찰발로 출발이 된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연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1월 설날 밥상 제대로 보고 정책 경쟁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격가지로 가지 말고 제대로 좀 국민을 위한 예. 정책 내놓고 여야가 좀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운 놈 없는 죄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 번째, 광주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 일단 좀 저는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번 성남 FC 건이라든가 있잖아요. 사실은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습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역시 뭐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럼 국민 제가 정체가 한마디만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잠시만요. 특히 예. 더군다나 뭐 광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로서 바라보고 있는, 열심히 정말 여당도 그 역할을 해주고 야당도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광주에 대해서 자칫하면 폄훼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광주 정신을 좀 존중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광주의 정신은 불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누차 해왔고요. 그리고 성남 FC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두 분 말씀 듣느라 조금 시간을 지체했는데 잠시만요. 아까 두 분은 제 질문보다는 두 분 말씀 좀 집중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 얘기, 동아일보 기사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 차원에서 설 선물 아니 추석 선물로 굴비를 보냈는데 의원회관에 쭉 쌓여 있어서 그거 수거령 내려졌다. 저희 채널A에서도 좀 보도를 해드렸어.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의원회관 대신 자택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한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또 왜 자택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부담스럽다, 이런 뭐 당내 기류가 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